자, 앞에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구했고요. 부채꼴의 넓이도 구했죠. 근데 그건 다 뭘 이용하는 거냐면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넓이를 정비례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보통 비례식을 통해서 답을 구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반지름과 중심각을 통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를 구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부터 먼저 하냐면 원부터 먼저 해요. 원을 먼저 하는 이유는 부채꼴이라는 게 아까 잠깐 말했지만 부채꼴을 하나의 피자로 본다면 원을 하나의 피자로 본다면 부채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피자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원의 둘레,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원주라 부르죠.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지름 곱하기 원주. 그렇죠.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간단히 말하면 지름 곱하기 3.14였죠. 원의 넓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물어보는 겁니다. 반지름 곱하기 3.14였죠?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단원 들어오면 굉장히 짜증나는 게 저 3.14 소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 반지름 길이까지 소수로 나오면 정말 짜증이었죠. 네, 그런 문제였었는데 근데 이게 중학교 들어와서 고맙게도 이 원주율 있죠? 원주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 지름에 대한 원 둘레 비율.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정확히는 아니고 3.14159265 이렇게 되는 이렇게 반복이 안 되는 순환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복이 안 되는 무한소수가 나와요. 이 끝이 없어요. 아직도 이 끝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이 소수 자체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중3이 되면 끝이 없는 무한소수라는 뜻으로 무리수라는 개념을 중3 때 배워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게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개념보다는 계산이 좀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계산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끝없는 소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끊어서 이 뒤는 숫자가 좀 미미하니까 숫자가 워낙 작으니까 대략 이 정도만 곱해서 대략적인 원둘레와 대략적인 원의 넓이를 구하자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넘어오면 계산보다는 이제 개념이 좀 더 중요하게 다루지다 보니까 이건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끊어서 여기 앞자리만 계산한 거지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어서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만드는 방식은 이 3.14를 어떤 수학적 기호로 대신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기호는 이 전체 숫자를 뜻한다라는 표현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기호가 3.1425 땡땡땡 이 정도 되는 숫자를 앞으로는 파이라고 불러요. 파이. 이게 그리스 문자인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책에서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파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파이라고 쓰면 돼요. 중학교 들어와서 제일 고마운 거 중에 하나의 수학이 이겁니다. 3.14는 그 복잡한 계산 일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파이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또 다시 수학적으로 수학화된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반지름 길이를 책에서는 R이라고 바꿨습니다. 반지름에 대한 그냥 앞글자, 영어 앞글자를 딴 거예요. 거기다 이제 파이 붙여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써요. 2파이 R. 파이를 왜 앞에 쓰는 겁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파이는
문자로 써져 있지만 실제로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숫자인 거예요. 파이라는 숫자. 근데 R은 반지름을 나타내는 문자니까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문자 앞으로 보내고 곱하기를 생략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파이를 여기다 쓴 거고,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2R 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계산상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반지름을 다 R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R이라는 기호로 바꿔주게 되면 R을 두 번 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여서 책에서는 파이 R 제곱이라고 써져 있지만 계산상 R 제곱 파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계산은 유리하긴 해요. 반지름 두 번 곱한 다음에 파이만 붙이면 되고, 위는 지름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 이 반지름계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반지름이 5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는 이 원의 둘레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3.14.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숨 한번 쉬면서 짜증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3.14를 파이로 바꾸고 답은 10파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지죠. 그럼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3.14 짜증나 에서 뭐야 파이 25파이 이렇게 쓰면 돼요. 계산이 확 줄죠.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한다. 공식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름 곱하기 파이, 지름에다 파이를 붙이면 원의 둘레가 나오고, 반지름을 두 번 곱한 다음에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면 원의 넓이가 나온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알파벳에 막 2파이R, 파이R 제곱 너무 알파벳에 매달리지 마시고, 물론 보긴 해야 되죠. 이런 기호가 있으니까 앞으로 써먹을 거니까. 근데 그냥 지름 곱하기 파이, 원 둘레, 반지름의 제곱 파이, 원의 넓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쪽은 굉장히 왼쪽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반원 같은 경우만 잠깐 봅시다. 3번. 이 반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는 쉬워요. 넓이는 원 넓이의 반이겠죠. 그럼 원 넓이 구하는 공식 좀 전에 했었나요?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지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원 넓이 할 때는 6이죠. 66, 36파이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에 반. 숫자는 숫자끼리 약분이 돼요. 여전히 1, 여기 18. 답을 쓸 때는 18 파이를 꼭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3.14를 안 곱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숫자가 전혀 다른 숫자가 나와요.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호의 길이를 계산할 때 있죠. 아니 이 반원의 둘레 아니에요? 맞죠? 이 도형의 둘레 구하는 거였죠? 네.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원둘레 절반이지. 그건 원둘레 반이야. 근데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지름이 10이네요. 12파이. 근데 반원이라 절반이지. 2분의 1. 정답은 6파이. 그럼 맞을까요? 틀립니다. 뭐가 빠졌어요? 더하기. 그치. 그게 빠졌어요. 만약에 여기 길이만 구하라면 이 길이는 이게 맞아요. 원둘레 절반인 6파이가 맞는데, 지금은 이 도형 반원의 둘레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길이 말고 이 길이까지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둘레가 나오죠. 그럼 정답은요 6파이 플러스 12라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학생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이후로 절대 이 짓 하지 마라. 한 번이지만 절대 이 짓 하지 마라. 이걸 자꾸 이렇게 써요. 그럼 물어보자. 너 앞에서 공부할 때 6x 더하기 12를 이렇게 썼었니? 이렇게 썼었어요? 얘랑 얘랑 무슨 항이 아니죠? 동류항이 아니잖아. 동류항이 아니면 덧셈 하나요? 안 하잖아. 곱셈은 하지만 덧셈은 안 하잖아요. 그 얘도 물론 숫자긴 하지. 숫자긴 한데 문자로 써져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숫자이지만 계산할 때는 문자처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덧셈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아셨죠? 절대 이거 두 개 덧셈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럴 수는 있죠. 6파이 곱하기 12. 그럼 얘랑 얘랑 곱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6파이는 6 곱하기 파이를 줄여 쓴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곱셈끼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72파이. 이건 맞는데 곱셈이나 나눗셈은 성립하지만 덧셈 뺄셈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자체로 답을 놔두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도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시오. 오히려 이렇게 어딘가의 넓이가 이렇게 훅 빠져있는 넓이들은 이런 도형들은 넓이가 비교적 쉬워요. 오히려 둘레가 더 귀찮습니다. 넓이부터 구합시다. 그래서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하려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되지 않을까요? 원넓이 두 번 계산하시는 겁니다. 큰 원의 넓이는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을 봐야 되겠죠. 큰 원의 반지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잖아요. 반지름 4라고 되어 있네요. 반지름 4의 제곱 파이 빼기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2입니다. 작은 원의 지름이 4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지름 2가 되겠죠. 그럼 반지름의 제곱 파이 그러면 원넓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답은 16파이 마이너스 4파이. 이 경우는 파이가 동량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같은 문자로 취급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16 빼기 4파이 16 빼기 4 하면 12파이 이렇게 다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건 동류항, 얘는 동류항이 아니다. 아시죠? 이렇게 계산은 안 되고 얘는 동량이 맞아요. 같은 파이끼리니까. 자, 넓이는 구했네요. 그렇죠? 넓이를 지금 계산하신 거는 여기다 안 썼네요. 이건 넓이를 계산한 겁니다. 자, 이제 둘레를 구합시다. 둘레라는 걸 자꾸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저 도형의 둘레? 저 도형이 색칠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색칠된 도형이 빠져나가지 않게 울타리를 치려면 이렇게 삥 한 바퀴를 돌아야 되겠죠? 근데 저기만 돌면 안 되죠. 이렇게도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 색칠한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저 도형의 둘레가 나타납니다. 그럼 쓰다 보니까 이 문제도 뭐 사실은 그 내용이죠. 큰 원의 넓이, 큰 원의 둘레에서 작은 원의 둘레를 뭐 하시면 돼요? 더하는 겁니다. 이건 더해야 돼요. 이 둘레에다가 이 둘레를 더해야 둘레 값이 나오기 때문에 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둘레 구합시다. 둘레는 더 쉽잖아요. 지름에다 파이 붙이죠. 큰 원의 지름 8, 그렇죠. 8파이 더하기 작은 원의 지름 4파이 둘을 더하면 이렇게 돼요. 정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 12파이, 둘레는 12파이. 우연일치입니다. 같아진 거는. 3번. 자, 여기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림보다는 귀찮고 까다롭죠. 이 색칠한 부분에 넓이를 일단 넓이를 먼저 구합시다. 넓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가장 큰 반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작은 반원을 차례대로 빼내시면 됩니다. 큰 반원에서 밑에 있는 왼쪽 반원, 오른쪽 반원 두 개를 차례대로 빼내시면 딱 색칠한 부분의 넓이 값이 나오겠죠. 그럼 반원 넓이 구하는 거니까 각자 일단 반지름을 찾아야 돼요. 이 반지름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안 나왔으면 지름을 찾으면 되죠. 지름이 얼마예요? 14의 절반 7. 그럼 여기에 반지름은 4. 여기에 반지름은 3. 자, 이제 계산합시다. 네, 넓이 구하는 거죠. 일단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까먹지 않게 미리 곱해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원넓이 77 49파이 빼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4 16파이 빼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3은 9파이. 됐죠? 네. 그럼 여기는 약분이 안 되니까 2분의 49파이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빼기, 얘도 미리 약분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다 2로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빼기 2분의 9파이. 2로 다 통분되어 있네? 2분의 49 빼기 16 빼기 9 한 다음에 여기다 파이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 동량이니까. 그럼 계산해 봅시다. 2분의 49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24가 남죠. 24파이. 위아래 약분되네? 12파이. 넓이는 12파이가 나왔네요. 자, 이제는 둘레를 합시다. 둘레. 자, 둘레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길이 한 번 더 해야 돼요.
큰 반원의 호의 길이 1번. 두 번째, 왼쪽에 있는 반원의 호의 길이 3번. 오른쪽에 있는 반원의 호의 길이. 얘네 다 뭐 해야 되죠? 더해야 됩니다. 이건 빼는 게 아니고 이 길이에 이 길이에 이 길이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반원의 호의 길이를 그리게 되면 정확히 이 도형이 저 색칠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는 둘레값이 완성이 돼요. 그럼 더해 봅시다. 다행히 얘네들이 없잖아요. 밑에 반원의 이 밑에 선분 길이 없으니까 선분은 더할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원둘레의 절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지름이 얼마였죠? 얘는 14. 지름 곱하기 파이 14파이. 플러스 이것도 반원의 호의 길이 전체 원둘레 절반 2분의 1 곱하기 원둘레 이쪽의 지름은 8파이 플러스 반원 2분의 1 곱하기 이쪽의 지름 6 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둘레 6파이 약분 7파이 더하기 4파이 더하기 3파이 자, 다 합치면 14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내가 색칠하고 어디에 넓이를 구하고 어디를 빼고 어디는 더할 건지 그러니까 둘레와 넓이는 무조건 빼고 둘레는 더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빼야 되고 어떨 때는 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림에 맞게 판단해야 되지 넓이는 빼고 둘레는 더한다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는 1번과 4번은 지금 설명드린 걸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 원래 여기를 공부하기 위함이라 봐도 무방해요 사실은. 자 여기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부채꼴의 넓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처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원의 넓이랑 원의 호의 길이 구하는 거죠.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 구하는 거는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부채꼴은 중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거라 괜히 학생들이 새로 배우는 공식이니 어렵겠지. 그리고 공식을 봤더니 공식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뭐야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표기법이 좀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눈치가 빠르신 분 혹시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 난 평소에 눈치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태그 잘 봐봐. 원의 둘레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뭐가 되냐면 부채꼴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부채꼴에 이 L이라는 게 위에서 써져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L이에요. 근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했더니 그 공식에 이게 있네. 이게 좀 전에 뭐 구했던 공식이죠? 이 파야?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야. 이거 한글로 써보면 원둘레 구하는 공식에다가 360분의 x만 곱하면 이 x가 뭐죠? 그러면 저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예요. 걔만 곱하면 360도 중에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만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밑에 자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건 부채꼴이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봤더니 이게 뭐예요? 파이 r 제곱 원넓이에요. 원넓이 곱하기 360분의 x.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셔야 돼요? 원입니다. 원이 무조건이에요. 다시 부채꼴의 앞으로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푸시든 간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부채꼴이 떠오르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아셨죠? 곱하기 뭐예요? 360분의 중심각이에요. 360분의 중심각 곱한다. 이 생각만 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단어예요. 조금 귀찮을 뿐이야. 계산을 좀 더 해야 되니까. 그 책에 보신 것처럼 2파이r 원 둘레 곱하기 360분의 x 원 넓이 곱하기 360분의 x. 이유는 그 피자 문제와 마찬가지예요. 네가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게 아니야. 피자 한 판이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가 먹고 있는 부분이 여기거든.
근데 여기 좋아요. 치즈 크러스트 부분. 거기다 뭐 치즈 들어가서 뭐 고구마 이런 거 들어가서 막 거기 먹으면 은근히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나 손도 안 돼요. 뻑뻑한 빵이니까 맛없거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맛있어. 생각보다 저기 먹는 게.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전체 둘레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네가 먹는 피자의 넓이 자체도 한 판을 다 먹는 게 아니고 일부를 먹는데 그 일부분을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게 일부분이에요. 원의 일부분. 그 일부분이 중심과 크기를 정비하기 때문에 360분의 중심과 크기만큼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선생님 이거 이번 방학 때 왜 이거 우리 선행진도 나갈 때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좀 오래됐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피자 얘기하니까 피자 먹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예전에 선생님 가르쳤던 친구 한 명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집에 와서 혼자